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K뱅크라고 KT에서 좀 네. 뭔가 힘을 좀 써보려고 했던 이 K 인터넷 은행이죠. 예. 여기 인터넷 은행법이 뭐 부결이 되면서 지금 뭐 다 K뱅크 등등도 아주 힘들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KT에서 하는 게 K뱅크고 네. 카카오에서 하는 게 카뱅고 네, 한 개 더 카카오뱅크. 있죠. 토스라고. 토스. 네, 인터넷 업체에서 네. 또 새로 예비 인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의 지용도는 이제 3, 4체제로 이렇게 재편이 네.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힘든 게 K뱅크예요. KT에서 하는. KT에서 한다는 표현보다는 KT가 이제 대주주. 최대 주주로 네. 돼 있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사실 인터넷 은행을 열어주자라고 한 건 몇 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처음에 출범을 어떻게 했냐면 산업자본이 기본적으로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제 금산분리, 은산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를 하지 말고 일단 출범을 해.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네. 한국투자금융그룹 그러니까 우리 박재영 차장이 속해 있는 네. 한투증권 계열사의 한국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돼 있었고 카카오는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2대 주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카카오가 1대 주주가 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소유 구조를 이렇게 갖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KT도 이제 워낙 큰 회사고 자본력도 엄청나니까 사실 자본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면 KT가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네. 여기가 무슨 문제가 돼 있었냐면은 산업자본 음산분리 이 제한적으로 풀어주는데 네.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KT가. 네. 그런데 보세요. 야, 안 그래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하는 것도 참 찝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독점이라든지 이런 그 이슈가 있는 그걸 위해서 지금 재판을 가야 되는 이 KT를 네. 이걸 열어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야, 그건 그런데 이게 무슨 KT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이게 또 은행이고 이거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요 경우만 좀 허용을 해주자. 안 그러면 여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서. 기존의 법에는 그러면 이런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회사는 안 된다는 거죠.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하죠. 법이 돼 있었는데. 돼 있는데 이제 KT뱅크에 한해서 이 좀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 발의를 했고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어제 본회의를 해서 이제 통과되겠지. 왜냐하면 원래 그 소위원회 통과하면 이제 뭐 본회의에서 뭐 통과되는 게 상례라고 했는데 어제 부결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이 K뱅크 뭐 천당에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빠졌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언론사는 야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혁신에서 완전히 멀어지는구나. 뭐 타다도 지금 부결됐죠. 뭐 이렇게 돼 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인터넷은행도 이제 제약을 한다. 근데 속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왜 금산분리, 은산분리를 했겠어요. 그죠? 어떤 그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IMF라든지 이런 금융위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해가지고 재판에 가서 근데 이게 또 사실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심 가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공정거래법으로 해서 재판을 받으면은 무죄가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유죄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 기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결을 주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민주통합의원 모임의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주는 정보기술 기업들인데 이 IT 기업들의 독과점, 담합,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부결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KT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자회사를 통한 방법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K뱅크가 과연 이 문제 많이 있었냐. 카카오뱅크와의 차별점 같은 것들. 카카오뱅크는 비교적 이제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K뱅크는 뭐 자본의 문제 이거 떠나기 하기 전에도 그만큼 혁신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은행의 존폐 기록에 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 KT 자체적인 어떤 혁신의 동력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약간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카카오톡은 메신저 독점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면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K뱅크의 이제 혐의는 독과점을 이용해서 담합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이것과는 별개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독점 이슈가 없나 뭐 이런 생각. 독점이긴 한데. 독점이잖아요. 이 정도 시장 완전 뭐 지배적 사업자에 완전 독점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수많은 영업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잔디라는 업무용 메신저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 로컬 대체기업에서 만든 그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유 홍보가 되네. 잔디 홍보요? 연락 주세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에 무슨 게임 붙이면 뭐 혹은 뭐 이렇게 무슨 소설 뭐 웹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막 먹고 있는데 이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뭐 이런 거 아닌가? 그 정프로의 색깔이 이제 점점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이요? 아니 이제 그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거. 원래는 그 색깔이 있었는데 그걸 상당히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살아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를 자기가 해. 두 번째 뉴스 들어가죠. 시진핑 주석이 일본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연기가 됐죠? 네, 공식적으로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데 기자들을 불러서 4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이던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올림픽 전에 8월 전에는 안 된다. 아니 올림픽 전에 이제 와서 뭔가 한 다음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게 일본 정부의 저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올림픽 전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될지를 모르니까. 올림픽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니. 아니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CNN의 지금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 떠요.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CNN 보도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나라 지금 그 확진자 수와 이 검사의 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경우에는 좀 심할 정도로 검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으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Japan's coronavirus infection rate could just be a tip of the iceberg. 아이스버그? 빙산. tip of the iceberg. 꼭대기 일각.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CNN에서 보고하고 있는 정도니까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연기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가 물론 약간 진정세계라 하지만은 자국도 지금 정신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디 갈 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원래 방문하려고 했잖아요. 방문하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 상반기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되겠으나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본의 국빈 방문 그리고 서울에 방문하는 것도 이런 우리한테 안 좋은 건가요?
좋지는 않죠. 네. 원래 이제 그 뭐 시진핑 방문하고 나면 우리한테 어쨌든 뭐 선물 하나 줄 거라. 네, 뭐 사드로 인한 그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는 계기. 그래서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국빈 방문을 하면 네. 무언가가 수반된 게 통상적인 외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일본의 공식 발표와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방한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되긴 좀 어려운 상황인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그 저희 주식 아카데미 할 때 그 해외 주식 담당하셨던 그 애널리스트가 중국 관련된 무슨 주를 살 때 그러니까 뭐 무슨 화장품이든 뭐 콘텐츠든 뭐 이런 거 할 때 시진핑 방한 소식에 꼭 촉각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거는 좀 그쪽에서는 악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한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헤쳐나오는 게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저희가 아침마다 요즘 전해드리고 있는 미국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인데 지금 뭐 크루즈선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일본이 처음에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헬기로 해가지고 뭐 진단 키트도 뿌리고 일본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신들 속보로 들어온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미국의 워싱턴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워싱턴주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워싱턴주 내에서만 11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1명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뉴욕의 확진자가 더블업이었다. 간밤에 2배로 늘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3% 이상 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의 급락은 다른 이유보다는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된 거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폭락세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됐습니다만은 어제는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연준의 조치도 나왔고 그런데 어제는 비교적 이 부분이 거의 결정적인 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 쪽에서 이 프랑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명까지 늘었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미국 전체로 보면 이제 이게 한 3시간 전 상황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만은 205건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캘리포니아에 36명이고요. 이게 1명 사망자 포함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워싱턴 주가 70명입니다. 여기 이제 10명의 사망자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뉴욕, 맨하탄이 소재한 뉴욕에서 22명.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캘리포니아, 뉴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미국 전역에서 워싱턴주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 공포감을 주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주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 중국의 우한 같은 그런 지역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캐파가 우리 정부가 있느냐 주정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조기에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우리 한국의 어떤 조기 진단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WHO라든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그 전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미국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속보 관련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그냥 뭐 저희가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결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한국에서 할 때는 미국 시장이 동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상륙하니까 이제 동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침마다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